2026년 4월 23일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무기한 휴전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폭탄 돌리기 위 시작일 뿐이죠. 사람들은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잡힐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평화가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 뒤에서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전혀 딴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유소에 기름 총구를 이란이 꽉 틀어주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휴전 소식에 웃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 겁니다. 왜 트럼프는 휴전을 말하는데 이란은 오히려 전쟁보다 무서운 경제 봉쇄를 택했을까요? 그 숨겨진 흑막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이건 체스판 위의 심리전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는 겁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가 거대한 밀크쉐이크를 나눠 마시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 쉐이크를 마시는 빨대가 딱 하나뿐입니다. 그 빨대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길목 하나에 목숨을 걸고 지나가죠. 이란이 이 빨대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경제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휴전 선언은 이란에게 너희 이제 쓸모없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영향력을 잃기 싫은 이란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낸 거죠. 결국 이 상황은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메커니즘을 뜯어보죠.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 빵 하나, 공장의 기계 하나까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일러가 과열되는 과정입니다. 보일러가 뜨거워지면 집안 온도가 올라가듯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가격에 운송비라는 이름의 세금이 붙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자국 기름을 쓰면 된다고 큰소리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기름은 전 세계가 연결된 거대한 호수와 같습니다. 한쪽 물이 마르면 결국 전체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라는 미친 말을 잡기 위해 금리라는 고삐를 당기고 있었죠. 이제 겨우 물가가 잡히나 싶어서 고삐를 좀 풀어주려 했는데 이란이 기름통에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트럼프가 휴전한다는데 왜 내 대출 이자는 안 떨어져?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틈타 거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산유국들과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가 오를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서민의 몫 싣고 이익은 기득권의 차지죠.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는 건 결국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세상을 향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상황을 이용해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겠죠. 둘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 같은 소비자들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유가가 오르면 물건 만드는 비용은 치솟고 물건을 사줄 외국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터널에 갇힌 꼴이죠.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타는 버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치킨 가격까지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에 저당 잡혀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비추교를 풀며 버티는 것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유가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기업들의 투자를 멈추게 하거든요.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고유가는 역설적으로 에너지 독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됩니다. 비싼 기름 대신 태양과 바람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입김에서 벗어나고 싶은 전 세계의 욕망이 폭발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전환 과정은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낡은 엔진을 버리고 새 엔진을 다는 동안 배는 멈춰 서야 하니까요. 트럼프의 휴전 카드는 사실상 구시대의 마지막 발악일지도 모릅니다. 석유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의 향수죠. 반면 이란의 봉쇄 위협은 그 체제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동반 자폭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안심하거나 공포에 질릴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유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죠. 세상은 지금 석유 경제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피냄새 진동하는 에너지 전쟁이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아마 당분간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 중앙은행이라는 심판은 경기를 멈추는 휘슬을 불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내 지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진짜로 막을지 아니면 단순한 협박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공포는 실체보다 항상 더 큽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정치인들의 평화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자신의 지지율을 위한 구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진짜 평화는 경제적 자립과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었을 때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휴전 선언 이후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트의 물건값이 오르고 은행 문자가 오는 순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경제 뉴스는 그 불친절한 세상을 버티기 위한 생존 지도와 같죠.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한국의 어느 아파트 대출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소비자에서 전략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내일의 실현이 될 수도 혹은 누군가에겐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과거의 공식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트럼프의 평화와 이란의 공세가 동시에 터져나온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의 시나리오를 써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며 한탄하겠지만 누군가는 이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에 베팅하고 있을 겁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된다면 그건 인류가 석유라는 마약에서 강제로 깨어나는 금단 현상이 시작일 겁니다. 아프겠지만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죠. 중동의 불안정은 우리에게 더 빨리 도망치라고 등 떠미는 신호와 같습니다. 트럼프의 무기한 휴전 선언, 그 달콤한 사탕 속에 든 독약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란의 봉쇄 카드는 그 독약에 대한 해독제라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함께 죽자고 외치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뉴스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행간은 각자 도생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자원 빈국인 나라에게 지정학적 위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날카롭게 세상을 읽어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복잡한 주식 차트보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읽는 눈입니다. 평화라는 환상에 취해 잠들지 마세요. 시장은 이미 다음 전쟁터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고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파도를 타고 넘을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뉴스에 나오는 휴전이라는 단어는 때론 가장 잔인한 전쟁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름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시장은 결코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이란의 수싸움 뒤에는 오직 차가운 숫자가 있을 뿐이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급망의 불안정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저물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그 고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지갑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요. 오직 냉철한 분석과 빠른 판단만이 이 혼돈의 시대를 건너는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이 중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대비하는 작은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더 치열하고 더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일기예보는 항상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을 추적하겠습니다. 세상에 숨겨진 톱니바퀴를 읽는 시간, 경제일기예보였습니다. 오늘 이 통찰이 여러분의 지적 쾌감을 깨웠기를 바랍니다.